사실 오늘 뭐 지금 후안미 산체스나 뭐 마르카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강인이 이제 PSG로 향할 것이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프랑스 가는 비행기가 주로 12시에서 2시 사이 비행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직행 비행기가. 그리고 오늘 어차피 이강인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금요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금요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구단으로 넘어가서 프로필 사진 찍고 인사하고 뭐하고 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뜰 거예요. 어차피 뜰 거라서 저는 사실상 뭐 모든 걸 다 봤을 때 가장 늦게까지 보면 7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빠르면 오늘부터 주말 사이 안에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이 뜰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강인의 오피셜 언제 뜰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뜰 것 같진 않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주말 사이에 이게 뜨게 된다면 굉장히 행복하겠지만, 이게 바로바로 뜰 수도 있겠지만 직접 또 넘어가서 이렇게 사인도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주말 사이에 뜰 가능성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늘이 7월 7일이니까 한 7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뜰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리시즌이기 때문에 7월 10일에 이제 프리시즌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7월 10일에 프리시즌 시작을 하려면 사실 2-3일 전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차가 다르잖아요.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2-3일 전에는 들어가야지만 시차 적응도 하고 편하게 좀 쉬면서 이런 뭐라 그러죠? PSG 파리 구단에 대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걸 봤을 때 오늘 파리로 가는 게 맞아요. 오늘 가면 파리에 도착을 하고 주말 동안 쉬면서 계약 부분 마무리하고 오피셜이 일요일이나 사실 월요일에 훈련을 시작하면서 뜨는 게 가장 좋다. 이게 이강인의 스케줄에는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프리시즌을 첫날부터 하는 거랑 프리시즌이 시작을 하고 나중에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 다르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축구 코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축구계에서 실제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사실 감독은 첫날 이 선수단을 만날 때 그 선수들의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즌을 첫날부터 같이 해야지만 그럼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지금 후안미 산체스나 뭐 마르카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강인이 이제 PSG로 향할 것이다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프랑스 가는 비행기가 주로 12시에서 2시 사이 비행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직행 비행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미리 일을 안 하고 주말에는 일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PSG 같은 대기업이죠. 주말에 일을 합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어차피 이강인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금요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금요일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구단으로 넘어가서 프로필 사진 찍고 인사하고 뭐하고 하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뜰 거예요. 어차피 뜰 거라서 저는 사실상 뭐 모든 걸 다 봤을 때 가장 늦게까지 보면 7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빠르면 오늘부터 주말 사이 안에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이 뜰 거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냥 엔리케가 충분히 얘기됐다. 엔리케랑 충분히 이건 얘기가 된 거고, 이강인을 내가 봤을 때 엔리케는 중앙 미드필더로 쓰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본인이 추구하는 축구를 그대로 진행을 한대요. 그 축구는 4-3-3 축구고 공격적인 축구입니다. 그럼 엔리케가 지금까지 해왔던 축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그 축구에는 이강인이 뛸 수밖에 없는, 미드필더로 뛸 수밖에 없는 축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양쪽 윙에 여러분들, 이 엔리케도 그렇고 과르디올라도 그렇고 이런 점유 축구를 굉장히 중요하는 감독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윙어가 빨라야 돼요. 데제르비도 그렇죠. 아스날도 그렇죠. 맨시티도 그렇죠. 바르셀로나도 그랬죠. 미넨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점유 축구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기는 축구를 하려면 결국 양쪽 윙이 빨라야 돼. 왜 양쪽 윙이 빨라야 되냐면, 그들에게 아이솔레이션을 줬을 때 그들이 치고 나가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지만 사실 그 축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강인을 오른쪽 윙에 아예 안 쓸 거라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죠. 이강인을 오른쪽 윙에 쓰면서
하면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면서 하키미의 오버래핑을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영입이 된 것들로만 봤을 때는 오른쪽 윙에 아센시오가 뛴다든가 아니면 진짜 베실바를 데리고 와서 베실바를 그 자리에 뛸 가능성이 높고요. 바르셀로나에서 가비가 보여주는 그 위치를 저는 이강인으로 여러분들 활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고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뭐냐면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엔리케가 여러분들.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하고 아직 불어를 할 줄 몰라. 그러면은 통역사가 옆에 있겠지만 어차피 감독이라는 게 여러분들 코치라는 게 자기랑 말 잘 통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똑같아. 내가 이 선수한테 전술 지시를 하고 싶은데 내가 대화 능력이 그 언어를 잘 몰라. 그럼 옆에서 계속 통역을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할 줄 알면 그 선수한테 다가가서 그 같은 언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선수가 이해하는 이해도는 훨씬 빠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엔리케 감독의 선임 굉장히 이강인한테 긍정적이다. 진짜 이강인은 엔리케 아래에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날이 오면서 내년에 시즌이 끝나고 나면 캉신리 월클 이게 저는 진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고 역시나 이강인 영입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관여를 한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빨리 프리시즌이 시작돼서 PSG의 프렌들리 게임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봐보고 싶네요. 그 친선 경기 때 한 경기만 볼 수는 없겠지만 친선 경기 한 두세 경기를 떼는데 이강인의 자리가 어딜지 여기서 이제 또 문도그가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내가 엔리케의 심리를 잘 파악을 했는지 못했는지 전 사실 그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맞췄다 이거에 뽕 받고 싶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난 얘기한다 해서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 감독을 봤을 때 이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 이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이 선수를 어디에 쓸 것 같은지를 나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맞는다면 나는 되게 기분이 좋은 게 내가 지도자로서 엔리케를 잘 파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지 그냥 막 때려 맞춰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아시안 게임을 가고 아시안컵을 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 군면제를 받으면 정말 좋고 아시안컵은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중간에 허나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이거는 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군면제를 받는다면 뭐 이 두 개 뛰는 거 사실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시안게임을 갔어. 근데 만약에 면제를 못 받았어. 그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때는 솔직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선홍 감독님 정말 저는 크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꼭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캉신리와 그 안에 있는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군면제를 받으면 우리나라 축구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황선홍 호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리케의 기자회견을 저도 많이 소스를 찾아보면서 좀 알아봤어요. 이게 스페인어다 보니까 저도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매체를 보고 영국 인터뷰라든가 한국인 분들이 뭐 통역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최대한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엔리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부터 일찍 가지고 왔습니다. 엔리케 기자회견을 여러분들도 좀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엔리케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엔리케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진행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시면 더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혹은 이강인이 이제 PSG를 가기 전에 조금 더 재밌는 요소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맨날 이적 얘기만 하고 어느 자리 뛸까 얘기만 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새로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재밌고 공부가 되고 좋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강인의 이제 PSG 행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이 AT 마드리드를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